김포가 지정이 될 줄 알았는데 지정이 안 된다고? 실시간 인기 아파트 나오죠. 1위가 경기 김포시, 2위 경기 김포시, 4위 경기 김포시, 7위 경기 김포시. 2020년 6월 17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 이 대책을 살펴보면서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적용되는지 유무, 내가 투자할 집이 향후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출발해 볼까요? 보도자료를 보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이지만 절대적으로 관리가 아니라 엄청나게 세게 대책을 때렸죠. 그래서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약본을 한번 봐야 되겠죠. 과열지역의 투기수 유입 차단을 위해서 조정대상 투기과열지구를 추가적으로 지정을 했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예전에 시행했던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강남 중심부에 지정을 해버렸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 대상을 확대해서 예전엔 금액으로 이제 끊었다면 이제는 금액에 상관없이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을 하게 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주택담보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고요. 자, 요 사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과열지역의 투기수 유입 차단을 위해서 조정 대상 지역이랑 투기 과열 지구를 지정을 좀 더 폭넓게 했다. 신규 지정이 되는 지역은 어디냐? 자, 경기, 인천, 대전, 청주에 대해서 과열 급등이 나서 이 지정을 이제 추가적으로 지정을 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조정 대상 지역이랑 투기 과열 지구를 앞으로 내가 사는 집이, 앞으로 내가 살 집이 여기에 지정이 되는지 한번 꼭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어디가 지정이 됐냐? 서울 얄짤없죠. 자, 그리고 경기 전 지역인데 일부 지역을 제외한다라고 나 있죠. 요 별표가 이제 일부 지역인데 요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경기 지역은 다 포함이 된다는 건데, 이렇게 정부가 친절하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줍니다. 대표적으로 김포는 지정이 안 된다고 이제 대놓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김포가 지정이 될 줄 알았는데 지정이 안 된다고? 고객 논어를 보면 아파트 실시간 인기 아파트 나오죠. 자, 여기 한번 보면 눈치 빠른 투자자들 1위가 경기 김포시, 2위 경기 김포시, 자 4위 경기 김포시, 7위 경기 김포시, 자 경기 파주도 동패동도 지정이 안 됐죠. 경기 김포시, 경기 김포시 몇 개입니까? 자 10위 안에 김포시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자, 실시간 인기 아파트 10개 중에 6개가 김포시, 1개가 지정이 안 된 파주시. 대단하죠. 자, 이제 그래서 결론적으로 김포시로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몰리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몰린다면 이제 또 정부가 지정을 하겠죠. 특이한 점은 자, 연수구 지정이 돼서 이제 송도도 투기 가열지구로 지정이 됐다는 거죠. 자, 지정이 안 된 데 한번 볼게요. 뭐 지정된 데는 의미 없으니까. 김포,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용인, 처인, 그다음에 광주 일부 지역, 남양주 일부, 안성 일부, 인천은 전 지역이 됐지만 강화, 온징 제외. 자, 요거 찬찬히 한번 보시면서 내가 지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뉴스를 보면 이렇게 그래픽으로 나와 있으니까 요 지역이 빨간색은 투기가열지구고요. 노란색은 조정대상 지역이니까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에 붙어있는 지역들은 다 지정이 됐다고 할 수 있겠네요. 좀 먼 지역, 뭐 김포, 파주, 연천, 포천, 가평, 양평 이런 경우는 이제 지정이 안 됐고요. 두 번째로서 이제 주요 개발 호재 지역을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을 했다라는 거죠. 자, 송파나 강남 같은 경우에 이제 지정을 한다라는 얘기고요. 이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 허가 대상 면적 초과 토지 같은 경우는 관할구청장 허가 필요, 허가를 받지 못하면 이 땅이나 주택을 구입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네요. 그리고 만약에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하는데, 그래서 주거용 토지의 경우에 있어서는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된다. 네가 실거주 목적으로만 내가 허가를 해주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뭐 효력도 빨리 발생합니다. 6월 13일부터 효력 발생이네요. 그 다음에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을 확대했는데, 기존에는 이 지역 내에서 3억 원 이상의 경우만 제한이 돼 있지만 이제 개선이 됐다.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1억짜리 거래를 하더라도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을 하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게 언제부터 시행되냐? 2020년 9월부터 시행이 되니까 아직까지는 기존의 법을 따르고요. 이제 개정이 된 2020년 9월 이후에는 단돈 5천만
5천만 원을 거래하더라도 자금 조달 계획서를 써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증빙자료 제출 대상 확대입니다. 뭐냐? 요거는 이제 투기 과열 지구 내로 한정을 했고요. 주택거래 신고 시에는 요것도 이제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 항목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 그렇다면 정리를 한다면 투기 과열 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는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 조달 계획서를 써야 되고요. 추가적으로 투기 과열 지구의 경우에 있어서는 자금 조달 계획서 플러스 증빙 자료까지 제시를 해야지 네가 올바른 매매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 규제를 강화한다는 건데요. 예, 무주택자랑 뭐 1주택자랑 나눠서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 전 규제지역, 투기과열,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주택 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 의무 부과. 만약에 네가 대출을 받는다면 6개월 내에 전입을 해라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대출을 안 받는다면 전입을 할 필요가 없겠네요. 현금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요 정책은 무용지물이다라는 얘기죠. 자, 언제부터 하냐? 신규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을 해서 뭐 2020년 7월 1일 정도가 될 것이다 라는 거고요. 자, 1주택자는 정규제 지역 내 투기과열, 그 다음에 조정대상 내 주택을 구입을 위해서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죠. 자,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을 해야 되고요. 신규 주택 전입 의무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1주택자는 기존의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에 전입을 하는데 기한을 6개월 준다라는 얘기죠. 예, 더 빡세졌죠. 기존에는 1년, 조정 대상은 2년이지만 이제 6개월로 이제 짧아졌습니다. 자, 이것도 대략적으로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이제 보금자리론 대출, 요거 이제 금리가 싸다고 많이 이용했는데 요런 것도 뭐냐, 더 빡세졌습니다. 요거는 6개월이 아니라 3개월 내 전입을 해야 되고요.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의무. 그래서 요거는 조건이 더 까다롭다. 의무 위반하면 대출금 회수한다는 얘기고, 이것도 7월 달에 시행을 하겠다. 무주택이나 1주택자는 요렇게 제한을 했고요. 자, 갭투자, 주택을 많이 보유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요렇게 또 제한을 하겠다라는 내용도 나온대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자, 일단은 범위를 좁혔고요.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도 전세대출 보증제한 대상에 추가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자세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 자, 조정 대상은 포함이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액도 범위를 제한을 했죠. 3억 원 초과인데 아파트네요. 자, 기존에는 어떻게 됐죠? 주택으로 한정했는데 이제는 아파트. 자, 그래서 전세대출을 받은 후 그 돈으로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는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한다는 거 알아두셔야 되니까 이제는 대출을 통한 갭투자는 제한적이다. 하지만 그렇다면 내 돈 주고 다 사서 갭투자 한다면, 돈 많다면 이 규제 정책은 무용지물. 다음번에 좀 더 즐겁고 재밌는 영상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